결국에는 임플란트 나사가 풀리거나 위에 씌운 보철물이 깨져나가거나 심한 경우에는 임플란트 자체가 부러져 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치아건축가 김광현 원장입니다. 큰 비용과 길고 힘든 시간을 들여 어렵게 한 임플란트, 평생 쓸 줄 알았는데 불과 몇 년 만에 임플란트가 흔들리고 깨지고 염증이 생겨서 결국 재수술을 하러 오시는 환자분들을 뵐 때면 저도 정말 마음이 속상하고 아픕니다. 임플란트 후 환자분의 관리도 정말 중요하지만 어쩌면 여러분이 잘 모르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경우가 많거든요. 환자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병원의 실수나 미숙으로 임플란트가 실패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철과 전문의로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지켜드리기 위해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임플란트가 망가지는 숨겨진 이유 3가지를 낱낱이 파헤쳐드리고 어떻게 하면 실패 없이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지 그 해답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임플란트를 앞두고 계시거나 혹은 이미 하신 임플란트에 불편함을 느끼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임플란트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하나의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임플란트 치료를 환자분의 입안에 하나의 완벽한 건축물을 짓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튼튼한 땅, 잇몸뼈죠. 흔들림 없는 기둥, 임플란트를 세우고 그 위에 비바람에도 끄떡없는 견고하고 아름다운 집, 보철물을 올리는 아주 정교하고 복잡한 건축 과정인 셈이죠. 훌륭한 건축물이란 이 3가지의 조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땅이 부실해도 기둥이 약해도 집이 잘못 지어져도 그 건축물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임플란트가 망하는 이유는 3가지 과정 중에 어딘가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기둥, 즉 임플란트가 땅인 잇몸뼈하고 한 몸처럼 단단하게 붙지 못했을 때입니다. 이것을 의학적인 용어로는 골육착 실패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를 나사못처럼 잇몸뼈에 힘으로 박아두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세요. 네, 아닙니다. 임플란트는 우리 뼈 세포들이 임플란트 표면에 그 미세한 구멍 속으로 자라 들어와서 이렇게 서로 단단하게 유착됐을 때 이게 성공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 잇몸뼈가 너무 약하거나 뼈의 양이 부족한데 무리하게 임플란트를 심는 부실공사 아니면 수술 후에 환자분께서 흡연이나 음주처럼 시멘트가 굳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 뼈가 붙을 결정적인 기회를 놓친 경우, 이것이 바로 기초공사 단계에서부터 실패가 예견된 가장 안타까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임플란트는 아주 튼튼하게 잘 심었는데 정작 그 위에 올라가는 보철물이 엉망으로 만들어진 경우입니다. 임플란트는 뼈 속에 잘 붙어 있는데 그 위에 씌운 치아머리가 불편하거나 자꾸 탈이 나는 경우죠. 예를 들어 보철물과 잇몸 사이에 미세한 틈 속으로 식사할 때마다 음식물이 끼고 염증을 유발하거나 모양이 너무 부자연스러워 혀나 볼이 계속 씹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아무리 좋은 기둥을 세워도 지붕에서 비가 새고 창문 틀이 맞지 않아서 외풍이 든다면 그 집에서는 결코 편안하게 살 수 없죠. 결국 그 틈으로 물이 새어 들어가 기둥까지 썩게 만들 겁니다. 보통 임플란트는 이제 심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보철물 제작은 임플란트 치료에 활용점정과 같은 아주 정교하고 중요한 제작 단계의 문제입니다. 지금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많은 환자분들이 임플란트가 망가지는 가장 의외의 이유입니다. 바로 교합, 즉 씹는 힘의 분배를 잘못 설계한 경우입니다. 다리 4개의 높이가 모두 다른 의자에 앉는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앉을 때마다 삐걱거리고 불안정하고 결국에는 가장 많이 힘을 받는 쪽에서부터 툭 하고 부러져 버릴 겁니다. 우리 입안도 똑같은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새로 만든 임플란트 치아 하나가 주변의 다른 자연 치아들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발생하는 수십 킬로그램의 강력한 힘을 사이좋게 나눠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환자분의 씹는 습관과 턱의 움직임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다른 치아보다 미세하게 마치 머리카락 한 올 두께만큼이라도 높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밥을 먹을 때마다 그 모든 힘이 단 하나의 임플란트에 집중되는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당장은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비정상적인 충격이 하루에 수천 번씩 수년간 계속해서 누적되면 결국에는 임플란트 나사가 풀리거나 위에 씌운 보철물이 깨져나가거나 심한 경우에는 임플란트 자체가 부러져 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의 균형까지 설계해야 되는 보철과 전문의의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철과 전문의로서 단순히 임플란트를 심고 씌우는 기술자를 넘어 환자분 입안에 하나의 완벽한 건축물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모든 치료에 임합니다.
하나의 임플란트가 10년, 20년 뒤에도 환자분 입안에서 편안하고 건강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튼튼한 기초공사, 정밀한 보철물 제작, 그리고 완벽한 교합 설계가 조화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수술 전에 3D CT로 환자분의 뼈 상태를 0.1mm 단위까지 정밀하게 분석하고 그 위에 가장 이상적인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을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환자분의 심는 힘의 분포와 턱의 움직임까지 모두 계산해서 힘의 균형이 완벽하게 맞는 보철물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케이스의 환자분들께서 멀리서도 저를 믿고 이곳 군포까지 찾아와 주시는 이유, 제가 단순히 임플란트 하나하나를 잘 심는 걸 넘어서 구강 전체의 조화를 보고 치료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좀 감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오시면 여러분의 임플란트가 10년, 20년 뒤에도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처음 설계부터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오늘 임플란트가 망가지는 의외의 이유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임플란트의 실패는 단순히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튼튼한 뼈, 정밀한 보철물, 그리고 완벽한 힘의 균형, 이 세 가지의 조화가 깨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찌 보면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 세 가지 기본 원칙만 제대로 지키는 의사를 만난다면 여러분의 임플란트는 평생을 함께할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임플란트, 한 번의 치료로 평생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가장 기본 원칙부터 제대로 지키는 진심을 다하는 의사를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저희에게 신뢰가 가서 오신다면 제가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주치의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18년차 보철과 전문의 군포 서울그린치과 김광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